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를 주제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바로 맞춤 쇼핑몰과 임대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맞춤 쇼핑몰과 임대 쇼핑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녹화 누르고. 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 쇼핑몰 할까요? 임대 쇼핑몰 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롯데닷컴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엄청 저 기능 내가 갖고 싶다. 아니면 사소한 기능인데 이거는 지원이 안 돼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커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해배라고 하나요? 이거 재는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이 재는 옵션을 막 그냥 일반 옵션으로만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 지 크기를 정확하게 재주고 싶은 옵션을 넣고 싶은데 이제 임대용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어 그런 기능이 없거나 개발 요청해도 개발을 안 해주거나 등등등등 혹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일단 고객을 좀 활용해서 뭐 재차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DB로 활용해가지고 고객한테 원하는 제품을 좀 추천해준다든가 뭐 CRM을 제대로 구축하고 싶다. 막 그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제 고객 관리를 잘하느냐, 어떻게 끈끈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담만 해도 얼마 들여야 하는 보험사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라든가 다이렉트 보험사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폼도 있고 고객들이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뭔 놈의 임대용 쇼핑몰은 로그인도 복잡하고 기능은 없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돈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맞춤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아예 처음에 쇼핑몰을 창업하신 분들이 임대용 쇼핑몰은 제약도 많은 것 같고 임대용 쇼핑몰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DB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 주소가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 고객 DB로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거의 막아놔요. 예를 들자면 내가 설문조사 하고 싶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이벤트 신청받고 싶어. 게시판으로만 돼요. 뭐 추가로 뭘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구글 폼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내가 뭘 하려면 불편해. 그러니까 맞춤 쇼핑몰로 내가 개발을 해서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앱도 막 연동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포부가 좋으신 분은 처음부터 나 맞춤 쇼핑몰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맞춤 쇼핑몰과 임대 쇼핑몰. 자, 맞춤 쇼핑몰은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부분 맞춤과 전체 맞춤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분 맞춤 같은 경우는 옛날 고도몰에서 5에서 부분 맞춤이라고 표현하는 솔루션을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운영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임대용 쇼핑몰의 쇼핑몰 기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고요. 이런 형태가 옛날에 고도몰이 있었고 굉장히 히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 베이스. 아예 그냥 호스팅도 사고, 호스팅 사고, 뭐, 서버는 임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구축할 수도 있고, 막 서버 막 서버실 놔두는 거죠. 대기업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자들 불러가지고, 프론트엔드라든가 백엔드 막 불러가지고, 이제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얘기만 들어도 너무 달콤하죠. 그리고 임대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게 맞춤 쇼핑몰이었고, 임대 쇼핑몰은 소위 빅3, 카페24,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카페24, 그 다음에, 고도몰, 메이크샵 정도의 순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뭐, 이제 신생 업체고 도전하는 업체들 중에 뭐, 퍼스트몰이라든가, 영카트라든가, 아이맵이라든가,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하면 유리할까? 저는 이제 항상 정답은 없죠. 해답이 있을 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맞춤 쇼핑몰이란 게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업체들이 맞춤 쇼핑몰로 가봅니다. 예를 들어 되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뭐 인테리어 업체인데 고객한테 스케줄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거기서 예약도 받고 싶은데
쇼핑몰 기능으로는 전혀 그런 게 구현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탈피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내가 3D 도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색을 좀 입혀가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커스텀 옵션을 넣고 싶은데 카피비상 그런 기능이 없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개발하고 싶어서 이제 의도를 갖고 이제 맞춤으로 갑니다. 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부분 맞춤이죠. 부분 맞춤은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 결제 기능과 게시판 기능, 그 외에 뭐 메인 레이아웃 같은 것들은 다 유지하되 내가 필요한 기능만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여기서부터 다 돈이에요. 다 돈이 시작되는데 이제 부분 맞춤을 실제 제가 겪었던 사례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에 아주 깊은 언어라든가 뭐 아니 프론트엔드, 백엔드 같은 뭐 언어, 코딩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들의 문값이나 그 뭐 퍼블리셔랑 뭐 또 개발자는 또 다르다고 하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랑 프론트엔드가 다르다고 하고 뭐 그 외에 뭐 되게 등급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 개발자나 개발 업체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부분 맞춤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겪었던 바로는 이렇습니다. 부분 맞춤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안 패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패치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대용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항상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 정도 어디에 회원을 가입한 지 1년 지나면 휴먼 회원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보안 패치라든가 이런 정보 업데이트 혹은 해킹에 대한 해킹 뭐 바이러스 랜섬웨어 같은 이런 이제 보안을 계속 나와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1년에 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부분 맞춤으로 가는 순간 다 패치를 해줘야 돼요. 그 패치라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코드를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고객 회원들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패치 자체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퀴즈인드 마망님은 출근하셔야 되고 토댕님도 지금 농사하러 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루비트님도 이제 사진 찍으러 가셔야 되고 이런데 그 와중에 이 패치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주 개발자가 있으면 괜찮죠. 상주 개발자가 있으면 요거를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패치를 하겠죠. 그럼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뭐가 될까요? 개발자의 몸값이 들겠죠. 상주 개발자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상주 개발자는 제가 알기에 좀 쓸만한 개발자다 그러면은 연 4,800부터 시작합니다. 뭐 월 400 정도죠. 월 400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다 아우를 수 있고 쇼핑몰에 또 근무하려면은 디자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자 특유의 약간 뭐랄까요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주얼적인 접근 약간 이치에 안 맞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수작업들 다양한 요소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쓸만한 개발자 초짜 개발자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하면 뭐 싸게 구하면 한 400, 월 400, 뭐 4,800 정도가 기본으로 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임대 쇼핑몰 할 때는 요게 개발할 거리가 거의 없어요. 코딩을 맡길 거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아쉬울 수 있죠. 뭐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이게 구현이 안 되니까 메인밴을 바꾸는데도 돈이 들 수 있지만 자, 근데 부분 개발로 가는 순간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월 4, 500 그냥 깔고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패치를 1년에 200개를 하면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요. 거기에다가 내가 개발을 좀 했어. 그래서 뭘 했더니, 자, 이런 생각이 드는,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해배 같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사이즈나 길이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넓이를 옵션을 넣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고 고객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는데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6천만 원. 뭐 적게 하면 4,800만 원.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가 부분 맞춤입니다. 물론 이 개발자를 잘 만나야 돼요. 뭐냐면 이 맞춤 쇼핑몰의 가장 맹점은 개발자가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이 퍼블리셔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자기만의 소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개발자가 나가서 급해서 저기 뭐 크몽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막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구해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15명은 손들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힘든데. 뭐 다시 만듭시다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 겪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어떤 퍼블리셔가 만든 사이트를 이제 뭔가 수정하려고 했더니 이제 다른 퍼블리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틀 자체가 틀려 먹었기 때문에 틀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운영하시는 쇼핑몰 대표님은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퍼블리셔는 다시 집에 골조를 찍고 짓는다고 한 달에서 두 달 또 써버리는 거예요.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좀 일하다 나간다? 아, 답 없죠. 자, 이제 전체 맞춤으로 가볼까요? 전체 맞춤? 전체 맞춤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는 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전체 맞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답이 없냐면은 일단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나 큰 쇼핑몰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되고 나만이 그거를 더 구축하고 끝없이 오류를 수정하면서 시스템을 나아가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앱을 운영하고 있는 뭐 토스라든가 뭐 캐시워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개발자가 수십 명, 수백 명씩 있거든요. 그들은 계속 하루 종일 디버깅 하면서 막 이제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죠. 자, 이때 근데 이제 쇼핑몰이 만약에 전체 맞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개발자가 보통 3명 정도는 상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인 개발자, 서브 개발자 2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3명 정도를 구축해놔야 한 명이 이탈해도 나머지가 굴러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3명이면 인건비가 일단 머리가 어지러지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서 문제는 자, 개발자 분들은 아무래도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구축에 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바로 쇼핑몰 모듈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쇼핑몰을 했더니 이제 엠페이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붙이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페입사에서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원 관리 같은 게 다 빠져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중고폰 업체들 이제 쇼핑몰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만들다 보면은 일단 맞춤 쇼핑몰이거든요. 보통 그런 사이트들은 중고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중고폰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폼을 받기도 해요. 뭐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일반 쇼핑몰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나름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나름의 맞춤 쇼핑몰을 만들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유지비 한 달에 1,500 이상의 유지비가 들고 뭐 그에 서버비도 들고 호스팅비도 들고 뭐 별게 다 들겠죠. 그런 거를 하는데 내부의 인트라넷 화면은 카페24 쇼핑몰 관리자나 메이크샵 관리자, 고도몰 관리자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 회원 관리, 뭐 쿠폰을 주는 것도 일일이 다 개발해야 돼요. 적립금 주는 거 당연히 개발해야 되고 게시글 쓰는 방식, 양식까지도 싹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 맞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원주택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전원주택도 어디냐면 저기 강원도 춘천의 남면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뭐 거기가 그러니까 멀다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상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잘 닦여지지 않는 저기 멀리 구석에 궁궐 같은 집을 내가 짓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을 멋지게 짓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이러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로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전봇대 전기도 내가 100m당 한 개씩 세우면서 가져야 돼. 상수도 말할 것도 없고 도시가스도 다 연결된다.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일까요? 근데 임대물은 아파트인 거예요. 임대물이 이미 다 구축돼 있고 뻔하긴 뻔하지만 일단 스타일링만 해도 일단 집으로서 기능하지만 맞춤 쇼핑몰 자체는 내가 주택을 벽돌 하나부터 다시 짓기 때문에 멋지게 건축할 수 있고 으리으리하게 만들 수 있고 나만의 뭐 알파룸이라든가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가 된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맞춤 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평균 사이트 제작 기간 1년 이상 걸려요. 이게 요이 땅 해가지고 우리가 카피입사 가입한 곧바로 쇼핑몰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쇼핑몰을 딱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겉으로 보이는 것과 백엔드라 가죠. 뒤로 보이는 인트라넷, 내가 관리자 화면들 일일이 세팅하고 이런 것들 구성하는데 1년 이상이 그냥 걸리고요. 요거는 그것도 쇼핑몰 규모예요. 좀 큰 쇼핑몰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태화 면세점인가요? 그 서울에 있었던 것 같은데 태화 면세점에 견적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견적이 3억 5천만 원이었을 때 2015년도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 거는 개발팀 6명이 최소 1년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담당 마케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기획 마케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마케터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획 마케터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이나 컨텐츠 어떻게 구성할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마케터는 또 업체가 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또 개발자랑 조율을 해가지고 구현이 어떻게 될지 맞춰가고 그걸 또 비주얼로 하는 분들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약간 PM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조직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3억 5천만 원 이상의 견적이 지금 더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체 맞춤을 했거나 부분 맞춤을 한 사이트가 오히려 비주얼에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개발 쪽에 역량을 굉장히 투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나 컨텐츠를 넣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개발 쪽에 입김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여기는 내가 4평짜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상추만 키우셔야 돼요. 난 여기 무 같은 것도 심고 좀 넓게 쓰고 싶은데 안 돼. 이거는 개발 소스를 다 바꿔야 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큰 메이저 업체들의 사이트들이 죄다 별로인 것처럼 느끼는 거는 바로 맞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이에요. 자, 이게 맞춤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부분 맞춤으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임대몰은 말 그대로 아파트예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닭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똑같고 어디 가도 그냥 관리자 하면 다 똑같고 DB 연동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제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쇼핑몰은 그래도 한눈 감고 하는 거예요. 내가 DB 연동 잘 못해도 일단 고객한테 연락을 할 수 있고, 왜냐면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활용하는 순간 그대로 셀러 탈락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마케팅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후기를 좀 많이 남기게 하거나 북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노출 순위에 따라서 매출 확 달라지지만 사이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이트를 존재해서 고객한테 기억하는 데는 이제 임대몰만 한 게 없긴 하죠. 그래서 임대몰은 아파트이지만 일단 곧바로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성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임대몰을 고를 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메이크샵이 뭐 고객센터가 좋다 유료긴 하지만 1대1 세팅이 좋다 아니면 고도몰이 부분 맞춤도 요즘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 맞춤이 되거나 뭐 기능적이나 그 운영적이 훨씬 더 편리하다 뭐 아니면 카페 입사가 가장 많이 쓴다 뭐 이렇게 다양한 특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쇼핑몰을 고를 때는 딱 하나만 봅니다. 뭐냐면은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 조직이 당신한테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퇴사할 수도 있고 퍼블리셔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MD가 바뀔 수도 있고 사이트 관리자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일단 내가 관리를 맡았다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요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외주 인원이 서포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르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쇼핑몰, 임대용 쇼핑몰들은 뭐 그 외에도 뭐 퍼트몰이나 영카트라든가 뭐 아이맵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 뭐 윅스라든가 여기가 쇼핑몰 기능이 되는지 아직 잘 확인을 안 해 못했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최악의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임대용 쇼핑몰인데 여기가 그 자율성을 내세우는 회사였어요. 지금 뭐 그 회사 이름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회사는 일단 뭐라고 하냐면 임대용 쇼핑몰 가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카페입사란 이런 데 보면 고객 CRM이 정말 중요한데 그 CRM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개발자가 있어야 되니까 직접 DIY에 할 수 있는 기술을 네가 배워서 사이트를 네 맘대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그런데 의지하다 보면 돈만 나가고 시간도 늘어지고 못한 것도 너무 많지 않아? 라고 해놓고 이제 반맞춤형 같은 임대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교육을 시키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업체는 작은 규모의 업체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어느 날 어떤 쇼핑몰이 방송에 탄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어떤 방송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정말 특이하고 VJ 특공대 같은 거 나온 거죠. 나오니까 그 쇼핑몰에 이제 트래픽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몰리는데, 자, 작은 쇼핑몰들의 특징은 호스팅을 빌렸어요. 이게 내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입사랑 단체 계약을 맺은 다음에 카페입사 호스팅을 빌려 쓰고 몇 기가, 몇 메가의 그 용량을 부여를 합니다. 보통 한 하루에 200명, 300명 들어오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하루 1000명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접속할 수 없습니다가 딱 떠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몇백만 원 들어서 혹은 뭐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호재의 기회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없어. 튕겨져 나갔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전화를 해야지. 이거 트래픽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트래픽 푸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얼마였다? 4,000원인가 그랬어요. 4,000원 내면은 트래픽을 2배로 확장해주는 그날만.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밤 9시인데 전화를 받지 않죠. 예. 그리고 고객센터에 심지어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쇼핑몰 솔루션은 뭐랄까,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전화 오면 자기네 규모가 적으니까 폭주하잖아요. 너무 문의가 많으니까 게시글로만 남기라고 해요. 그럼 게시글을 보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관리자가 본 다음에 뭐 집에서 보겠죠? 풀어드릴게요 하고 이걸 딱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은 날아가는 거죠. 자, 거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유 없이 뭔가 막아놓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자 그 쇼핑몰 솔루션 개발자가 가로폭이 960여야 된대. 메인 배너가. 근데 960이면 요즘에는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요게 확장 뭐라고 표현해야지? 한 2560이라든가 1920 정도까지는 많이 쓰는 그 배너까지 확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를 해요. 요거 배너 좀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넓게 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피드백이 옵니다. 황당하죠. 되게 황당하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모바일에서 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후기 목록이 보이게끔 개발했어. 오, 박수. 괜찮아. 후기 목록이 보여요. 막 그 메인 페이지에서 후기 막 리트업이 되는데 터치를 하면은 PC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 게시글 보기까지는 모바일에서 개발이 안 된 거죠. 이거 진짜 실제 사례예요. 개발이 안 돼 PC 버전 넘어가요. 그럼 PC 버전이 모바일에다 갑자기 또 이게 뭐야? 딱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PC 버전 넘어가면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후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고객이 막 후기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큰 쇼핑몰들은 까칠하기도 하고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기본적인 것들은 버텨주죠. 그러니까 카페입사 고도물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소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월마다 얼마 내라고 하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막 그런 데는 수정 한번 하려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요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없으니까 자기에서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 쇼핑몰 내부에 작은 쇼핑몰 내부에 있는 디자이너가 수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 쇼핑몰을 고르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24죠. 예를 들어가지고 크몽에서 카페24 수정해주세요, 뭐 카페24 디자인 찾으세요 하면은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전부니까. 근데 이게 안 쓰는 쇼핑몰 솔루션일수록 점점 그런 지원 조직이 없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우 봤습니다. 어떤 부동산 업체인데 처음에는 사이트가 공짜,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쇼핑몰 공짜로 만들어드려요. 쇼핑몰 20만 원이면 돼요. 근데 나중에 수정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대 쇼핑몰은 그런 차이가 있고 단점도 있지만 고르실 거면은 빅3 중에서 고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빅3 중에서도 좀 안 쓰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코딩 가격 자체가 50% 비싼 경우 시한이 이렇게 일자 자체가 더 긴 경우도 많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만 알고 있어도 내가 이제 맞춤 쇼핑몰로 할지 맞춤 쇼핑몰 해도 됩니다. 예, 저 해도 되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 쇼핑몰 연매출 200억이라든가 뭐 300억 정도의 쇼핑몰들도 맞춤 쇼핑몰은 웬만하면 잘 안 해요. 했다가도 살짝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좀 센 거죠. 또 임대 쇼핑몰을 고르실 때도 그냥 어디에 줬던 좋은 기능이 있다더라, 여기는 뭐가 좋다더라 라는 것보다도 일단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쇼핑몰은 24시간 움직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빠르게 소싱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있는, 인재 풀이 있는 플랫폼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 키진드 막 쇼핑몰 역시 어렵네요. 근데 모르면 당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건축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알고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원룸에 살거나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원룸에 살면은 뭐 고를 게 없잖아. 그냥 뭐 크기, 뭐 입지 들어가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같이 올인원이고 뭐 내가 세탁기를 바꿀 수도 없고 냉장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쿠팡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그 입점, 예를 들어 내가 뭐 창업을 한다, 중국집 창업을 할 때 이마트 푸드코트에 들어가거나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사실 별 게 없어요. 주방도 꾸미긴 하겠지만 뭐 쓸 수 있는 화구도 제한이 되어 있고 뭐 손님을 끌 필요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고 그냥 맛만 좋으면 괜찮아. 단점보다 더 비싸게 팔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마트에 그 중국집 진짜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기억하기 힘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수료 많이 떼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마트가 뭐 1년 후에 나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불안하면 이제 길거리에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세우는데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도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내가 제대로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으면 이제 끝도 없잖아요. 완전히 끝도 없으니까 바닥재도 골라야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냥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걸 스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이사 스킨, 뭐 메이크샵 스킨,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보이는, 근데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거나 집을 좀 확장하고 싶거나 온라인은 확장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드니까 확장하고 싶거나 고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아니면은 좀 더 상단 부스를 늘리고 싶거나 이러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바닥재도 신경 써야 되고 벽지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에 PDP를 어떻게 놔둘 건지, PDP에서 뭘 돌릴 건지, 어떤 얘기로 설득할 건지, 몇 명을 배치할 건지, 그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게 쇼핑몰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가 쇼핑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보이게 되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저기 잘 된다더라 해가지고 이 쇼핑몰 나도 이렇게 해볼래요 했더니 난 안 돼.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잘 된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안 되네? 상권이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맞춤 쇼핑몰과 그 쇼핑몰의 세계는 하고 파면 할수록 되게 활용할 것도 많아지고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비용을 절감하거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네트워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주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거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퀴즈인데 마망님 어렵지만 잘 하시면 좋겠고요. 대마왕님도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 토댕님도 행복하시고, 루비투님도 더 새로 하시는 아이템 이쁘게 잘 만드셔가지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